자,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트라는 방법론이에요. 카트인데, 카트는 브라이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고, 분류획이 다 가능하고요. 지니 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지니 지수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니 지수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 이 불확실성을 뭘로 보냐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불확실성 지수는 0.5예요. 왜 0.5냐면, 우리 통계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우리가 A하고 B가 있으면, 만약에 A하고 B가 5개가 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5대 5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랑 여러분들하고 둘이 싸워요. 이제 싸우면은 확률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면 제일 불확실성이 뭐예요? 5대 5죠. 이해되시죠? 확률적으로 5대 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6대 4만 돼도 뭐예요? 6이 이기잖아요. 6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대 5가 넘어가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얘기할 때는 얘는 우리가 0.5로 얘기합니다. 가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를 0.5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의 클래스가 동일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불확실성은 0.5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불확실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말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죠? 항상.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홈쇼핑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충성 고객, 우리 고객이 있고요. 하나는 이탈 고객이 있다고 해봅시다. 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왜 고객이 이탈하는지를 규칙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목적이. 자, 그래서 10명의 고객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탈 고객 5명, 충성 고객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별과 결혼 유무라는 두 가지 변수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어느 그 두 가지 변수 중에 로얄 고객과 그 이탈 고객을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더니 왼쪽에 보면 성별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처음에 초기에는 5대 5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자, 잘 구분을 못한다.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순도, impurity예요. purity라는 게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말이죠. 순수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A 아니면 B가 명확한 거를 우리가 purity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impurity라는 건 뭐냐면 자, 처음에는 처음 그룹은 5대 5예요. 5명 있으니까 얘는 충성 고객인지 탈퇴 고객인지를 모르겠죠. 5대 5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자, 이 상태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impurity가 가장 맥스한 상태다라고 하고 얘를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왜 계산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 다음번이 요겁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로 나눴더니 왼쪽으로는 자, LC 충성 고객이 5명,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이 1명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이탈 고객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나눠보고 기혼인지 미혼인지 또 따로 나눠봤어요. 요렇게 이 두 가지가 별도입니다. 요렇게 한번 나눠보고 요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기혼 미혼을 나눠봤더니 기혼에는 충성 고객이 2명,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이 3명. 미혼은 반대로 충성 고객이 3명, 이탈 고객이 2명. 요렇게 나눠지네요. 자, 요게 기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요게 기준이에요. 얘가 성별이죠. 여기 보면 성별을 가지고 남자, 여자로 구분해 봤더니 남자, 여자로 구분했더니 요게 요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룹별로. 그리고 결혼 유무로 구분해 봤더니 요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스가 뭐예요? LC 아니면 CC가
우리가 클래스예요. 자, 먼저 클래스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했죠. 클래스는 충성 고객이냐 이탈 고객인지를 우리가 분류해내고 알아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LC, CC 이게 우리가 그룹이에요. 클래스, 구분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나눠봤을 때 성별로 했을 때 5대1, 0대4. 그 다음에 기혼일 때, 미혼일 때로 나눠봤더니 2대2, 3대2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쪼갰을 때 충성 고객과 이탈 고객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왼쪽이 더 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오른쪽이 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왼쪽이죠. 왜냐하면 왼쪽은 여자는 무조건 다 뭐예요? 충성 고객이네, 이탈 고객이네요. 그럼 딱 들어오면 여자 고객이다 그러면 이탈 조심해야 되겠네. 무조건. 100% 이탈했잖아요. 여자 고객은. 그죠? 되시죠? 요 그룹은 여자는 100% 다 이탈 고객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쪽 클래스라는 거는. 남자는 어떻게 돼요? 6대5, 6분의 5죠. 토탈 6명이잖아요. 6명 중에 5명은 충성 고객이고 1명은 이탈 고객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성 고객일 확률이 아주 높죠. 자, 그러면 남자일 때는 충성 고객이고 여자일 때는 이탈 고객일 확률이 아주 높네요. 성별로 구분해 봤더니. 근데 결혼 유무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3대2, 5명 중에 3명, 5명 중에 2명. 뭐 이렇게 나눠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impurity가 높다. impurity라는 게 순수하지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그룹핑 나눴을 때 이 클래스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더 명확하게 보면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 볼게요. 자, 파란색, 빨간색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오른쪽으로 나눠 볼 때 하고. 자, 왼쪽이 파란색, 빨간색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오른쪽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왼쪽이죠. 그죠? 이쪽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찍어 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눠 봤더니 파란색, 빨간색으로 잘 구분이 돼 있고요. 성별은. 얘는 막 그 안에 섞여 있어서 아직 퓨리티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먼저 성별에 따라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면 이 안에 섞여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수식을 봤던 그 공식이에요.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지니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을 지니 지수라고 불렀어요. 지니 인덱스.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건 뭐냐면 전체 중에 몇 개, 전체 중에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분의 5.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가로 열고 또 스퀘어 이렇게 자승을 시켜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0.5가 됐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0.5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완전히 불확실성이 제일 높을 때가 0.5라고 했죠? 자, 이것처럼 5대 5일 때는 0.5가 나왔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순도 지수라고 합니다. 또는 지니 지수, 또 지니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남자로 이렇게 쪼개봤어요.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남자는 자, 앞에 2를 빼줍니다. 항상 빼서 6개 중에 총 6개 중에 남자가 5명, 총 6개 중에 여자가 1명으로 구분이 잘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0.278로 떨어졌네요. 0.5가 아니고 0.5가 맥스라 그랬죠? 0.5가 최대 높은 값이고 0.278까지 떨어졌네요. 자, 그런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또 있죠? 그죠? 우리는 두 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여자를 봤더니 여자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0이네요.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순수한 상태를 0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별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공식,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6명이 있는데, 자, 그죠? 전체 남자, 여자 합쳤을 때 이쪽 남자 파트는 전체 10개 중에 6명이 있는데 불순도 지수가 0.278로 이렇게 나눠서 얘를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자 쪽은 10명 중에 4개가 있고요. 불순도 지수가 0이기 때문에 다 했을 때 성별에 대한 진위 지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0.167이 나온 거예요. 자, 되셨죠? 뭐 요거는 뭐 계산할 줄만,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되죠? 요건 계산식이니까. 자, 결혼에 따른 유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기온은 이렇게 봤더니 0.48. 별로 안 떨어졌네요. 그죠? 2개, 3개, 5개 중에 3개, 2개니까 잘 막 혼재돼 있네요. 그죠? 자, 미온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해 봤더니 10개 중에 5개고 요 각각의 지수를 또 곱해줬더니 결혼 진위 지수라는 거는 0.48. 자, 0.5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0.02만큼 떨어져서 아주 미미하게 떨어졌네요. 거의 불확실 상태가 아직 높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거를 가지고 뭐를 볼 수 있느냐? 성별과 결혼 유무에 따른 진위 지수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기준점이 0.5라 그랬어요. 0.5는 아주 불확실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불순도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점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연히 낮아야 되죠. 그래서 불순도 지수가 이 둘 중에 가장 낮은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변수가 뭐예요? 가장 우선 변수라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할 때. 괜히 결혼으로 나눌 필요 없이 성별로만 나누면 거의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재기분석 알고리즘을 해서 첫 번째로 쪼개주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 안 나눠지면 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성별과 결혼을 또 이 안에서 또 집어넣고 또 돌려보는 거예요. 자,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변수를 2개만 넣었지만 여러 개 변수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과 0을 떨어질 때까지 나눠줄 수가 있겠죠. 1과 0. 그죠? 제일 맥시멈으로 떨어지면 뭐 중간에 잘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하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돼 있을 때까지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과적합이라 그래요. 너무 트레이닝 훈련용 데이터에 너무 맞추다 보면 나중에 테스팅 할 때는 잘 안 맞아요.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트레이닝이 아니고 결국은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훈련용에만 너무 맞추다 보면은 이게 그쪽에 완전히 이게 데이터가 분석이 그쪽으로만 돼서 실제로 예측할 때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정해주는 기법들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많이들 나올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래서 마지막 노드를 하나로 갈 거냐, 뭐 5개까지로 자를 거냐, 10개로 자를 거냐, 이게 아까 전에 프러닝 룰, 스탑 규칙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서 이거를 튜닝해 가지고 제일 최적화된 미니멈 개수도 맞춰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디시전 트리에서의 원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잘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구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퓨리티하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퓨리티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순수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로
다 하나의 클래스로만 될 수 있도록 계속 쪼개서 하나의 클래스로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이 섞여 있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퓨리티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재기적 기법 또는 불순도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불순도 알고리즘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순도를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거를 양으로, 숫자로 체크를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A가 더 순수하게 만들어졌다, B를 이용했더니 더 순수해졌다, 이거를 구해서 어느 변수가 더 순수하게 만드는 변수다라는 걸 골라내고, 그게 가장 최우선 변수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자, 카트는 이해가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또 뭐를 하냐면은 C4.5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퀼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잘 구분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잘 구분한다라는 의미는 클래스가 A인지 B인지가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룰을 만들어내는 게 잘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정보이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 쪽으로 가면 정보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쓰는 게 이 로그 값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이제 좀 어려워졌죠. 이 로그라는 개념, 로그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아마 제가 뒷부분에 가서 내년도쯤 가면은 수학을 조금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학들은 좀. 왜냐면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니까. 자, 로그 2에 대해 로그 값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고.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거를 개념 설명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가 뭔지, 지수가 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도에 수업할 때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로 계산하는 이유는 컴퓨터는 비트로 이용되기 때문에 비트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몇 번 곱해주면 8이 나오느냐, 이게 로그예요. 기본 개념입니다. 지수의 반대가 로그예요.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라고 그때 설명드렸죠, 옛날에. 뭐 그런 개념처럼 지수의 반대가 로그입니다. 2의 3승, 요게 지수고요. 2를 3승하면 8이 나오는데 2를 몇 번 해주면 8이 나오느냐, 이게 로그입니다. 뭐 좌측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막 이렇게 헷갈리죠? 수학 공식들이 다 그래요. 항상 대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서 왜 2를 썼느냐면은 우리가 비트는 한번 0과 1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2지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로그2라는 거는 컴퓨터 비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컴퓨터 정보량을 측정할 때 로그2라는 걸 이용해서 정보량을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요게 실제로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인데 요걸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왜 이런 걸 썼는지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게 요거예요. 로그 2라는 거는 비트 수로 계산해서 정보량을 측정한 거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이 로그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분수로 떨어지잖아요. 전체 개수 중에 몇 개가 맞춰졌는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항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앞에 의미 없이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얘는 플러스로 다 계산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요거는 비트 수의 정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쓴 건데, 요걸 이용해서 임퓨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앞에 사전 사후를 빼줍니다. 아까 전에는 0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진위 지수는 0.5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보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밑을 빼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운 거를 골라내는 게 그 카트의 의미면은, 얘는 전과 후를 빼줍니다. 이 빼주는 게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알고, 여기서의 정보의 양을 impurity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보 2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날짜를 봤더니 1986년에 만들어진 방법론이네요. 꽤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진 방법론은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회귀 분석은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어갔어요. 그죠? 몇백 년 됐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분석 기법은 자, 성별에 따른 엔트로피. 근데 카트하고 요거를 쓰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별에 따른 엔트로피입니다. 여기는 0.5가 아니고 정보의 양이 1부터 나옵니다. 1이면 아주 불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1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해 주는 아까 전에 그 계산식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아요. 전체 개수 중에 얘가 들어있는 개수를 그냥 계속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남자일 경우에는 똑같아요. 6분의 5, 6분의 1로 계산해 주는데 로그 2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0.65로 떨어졌네요. 1에서 0.65로 정보 양이 감소했네요. 정보 양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정보의 가치가 증가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보의 양이 이만큼 감소한 겁니다. 여자는 1에서 0으로 감소해버렸죠. 그래서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만큼 감소해줬고 얘는 0.35만큼 감소해줬죠. 그래서 얘는 전에서 마이너스 후를 빼주는 개념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성별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주고 또 이렇게 계산해줘요. 아까 전에 비슷한 방법이죠. 아까 전에는 자승을 스퀘어를 쓴 거고 여기는 로그 값을 쓴 거고 그 차이고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 쭉 봤더니 상위에서 성별만 요 두 가지를 다 해봤더니 얘를 다 더해줬더니 남자 여자 합쳐봤더니 상위 처음에 1에서 0.39로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0.6만큼 정보의 양이 감소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소량을 보는 겁니다. 얘는 아까 전에는 0에 가까운 걸 찾는 거고 얘는 0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요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결혼했다는 것도 똑같이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합쳤더니 0.971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1에서 0.97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0.029만큼 아주 미세하게 정보의 양이 감소했네요. 자, 이게 정보 양입니다. 정보의 양이 그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정보의 양이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앞에는 정보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성별이라는 게 더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원리로 치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불순도, 여기서 정보의 양은 불순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와 B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의 양을 이용을 해서 불순도가 많이 없어졌다. 여기서는 불순도가 감소한 거를 정보의 양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로그 값을 쓴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방법론적인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더 이분이 조금 더 개념을 확대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포메이션 게인은 전에서 후를 빼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계산을 해줍니다. 인포메이션 게인 레이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셔. 통계학 시간 때 한번 설명했는데 레이셔는 분자 분모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전체 분해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오즈 레이셔, 뭐 이런 레이셔라는 개념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는 뭐냐면 IV라 그래서 intrinsic value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요거를 조금 계산해 주는데 왜 이걸 쓰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가지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가지가 많다고 좋은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컴의 면도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과학에서 많이 써요. 과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A라는 걸로도 증명이 되고 B라는 것도 증명이 돼요. A는 2개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B는 10개를 가지고 증명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맞다라고 볼 거냐, 뭐가 더 우수하다고 볼 거냐. 이게 오컴의 면도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10개 갖고 맞추는 게 더 좋겠어요? 2개 갖고만 맞추는 게 더 좋겠어요? 뭐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개념이에요. 뭐를 많이 갖고 맞춘다는 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10개 갖고 맞추는 것보다 2개 갖고 맞추면 더 좋잖아.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가장 간단한 걸로 맞추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답을 모를 때는 어떤 정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답을 맞출 때 좀 더 적은 걸로 잘 맞추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여기는 뭐가 자꾸 많이 붙으면 결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그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가 가지가 많이 생겨도 실제로는 가지가 하나 증가할 때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를 주냐면은 페널티를 줍니다. 자, 이 개념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자꾸 페널티를 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정보를 많이 사용할 때는 페널티를 좀 더 줘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뒤에 분석 모델에서도 많이 나와요. 회귀 분석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에 뒤로 가보면 페널티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건데 일단 많이 집어넣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통계학에서는 얘를 다중공선성이라고 불러요. 필요 없는 변수들이 자꾸 들어가면 값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이 복잡만 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 여기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페널티를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지가 많으면 페널티를 부여해줘요. 이렇게 페널티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널티하고 실제 구한 값하고의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별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성별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페널티 값이 이게 이제 그 IV 값인데 인트린식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0.97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0.61에 0.97을 이렇게 분모로 집어넣었더니 0.63 정도 조금 이렇게 나왔죠. 페널티가 조금 부여가 됐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페널티가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죠? 정보의 양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더 많이 감소하게 됐고요. 얘는 실제로 1로 떨어져서 이렇게 0.029로 나왔네요. 그죠? 얘는 별, 그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은 쪽이,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거는 더 많이 감소가 됐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 많이 감소됐으니까 당연히 성별이 우수한 변수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 개념이 다 비슷하죠. 자, K들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표예요. 분할표는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표를 가지고 하는 게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통계학에서 이미 배웠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요게 이론 값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카이스퀘어 분석은 이론적으로 동등하다면 만약에 이 값이 남자 여자하고 요게 잘 구분이 안 됐다 그러면 얘가 3, 3, 2, 2 나오면 잘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기대 빈도라고 하고 기대 빈도분의 실제 값의 차이가 크면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에서는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동질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카이스퀘어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잘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동질하지, 여기서의 동질성은 결국은 뭐냐면 임퓨리티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죠.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별은 이렇게 나오고요. 결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카이스퀘어 값이 차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거의 동질하다. 동질하다는 말은 뭐냐면 잘 구분이 안 된다. 임퓨리티하다라는 말이고 그 값이 올라가면 퓨리티해졌다. 잘 구분이 돼서 이렇게 클래스가 잘 구분이 된다. 이런 용어로 씁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우리가 카이스퀘어 값이라고 하죠. 통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어렴풋이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배웠습니다. 우리 카이스퀘어 분석 기법에서 요 계산하는 법도 배웠어요. 기대 도수, 실제 도수 뭐 해서 카이스퀘어 값 계산해주고 뭐 하는 걸 배웠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나온 카이스퀘어 값을 가지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퓨리티하냐, 임퓨리티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구분이 잘 됐다라는 거고요. 얘는 실제로 잘 구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